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Eyes in the sky, gazing far into the night. I raise my 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아힘뉴스 2부는 한 주간의 대전 충청 지역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대충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 연결됐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기요금 고지서 나왔나요 혹시? 아니요, 죄송해요. 아직 못 봤어요. 저희 집은 확인을 했습니다. 예. 예, 23만 원이 넘습니다. 23만 원. 많이 나왔네요. 이게 요즘 뉴스 보도 보니까 평소보다 한 1, 2만 원이 더 나왔다는 얘기들도 많고 저는 공감이 쉽게 안 가는 거예요. 한 1.5배 정도가 평균이라고 저는 뉴스에 봤던 것 같은데. 뉴스 보도는 그런데 저희 집 보통 한 4만 원 이 정도 나왔었거든요. 거의 20만 원 요금 폭탄이 된 거죠, 정말로. 물론 이제 많이 더워가지고 또 더위를 가족들이 잘 못 참아서 이제 거실에 있는 에어컨을 틀고 온 가족이 이제 거실에 모여 있고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와, 폭탄을 제대로 맞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직 아파트여서 그런지 관리소에서 아직 보내보진 않았어요. 확인을 못했는데 저희도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죠. 마음의 준비하시고 나중에 나오면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태풍이 오고 있죠. 우리 녹음 기준으로는 목요일이니까 아마 방송이 나갈 쯤엔 태풍이 우리 지역을 관통하고 있을 시간인 것 같아요. 임병환 기자님은 또 고향이 서천이시니까 또 태풍이 이제 서천으로 상륙한다고 하니까 예, 고향에 계신 가족 친지 여러분들께 꼭 안부 전화 넣어두십시오. 예, 태풍 잘하시라고. 저희 서천에서 부모님 농사 짓고 계시다 보니까 바람이 강하게 불면 또 벼가 쓰러지지 않을까. 쓰러진 벼를 세우는 게 엄청 힘든 일이거든요. 네. 그런 일 없이 좀 태풍이 안전하게 좀 지나가길 하는 바람이죠. 본인이 안 힘들려면은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 네, 불려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예, 먼저 공주시의회 소식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난 20일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박석순 시의원이 공개 사과를 한 일이 있습니다. 박석순 의원은 자기 명함 뒤편에 남편이 운영하는 자동차 공업사 상호명과 전화번호 그리고 남편 명의 농협계좌 등이 기재된 명함을 시민들에게 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앞에는 시의원의 시의원 로고가 붙어 있고 그리고 시의원의 이름과 사진이 있으며 뒷장에는 남편의 운영하는 회사의 상호명과 전화번호가 있는 이런 명함을 이제 공주에서 만나는 시민들에게 돌렸을 것이고 이게 이제 기사화 되니까 그 기사에 댓글이 한 3천여 개가 달렸는가 봐요. 여러 가지 있었겠죠. 시의원에 대한 자질 문제라든지 공주시의회 전체를 좀 평화하는 그런 것까지 있다 보니까 이날 이제 이창선 의원이 그런 명함을 돌린 박석순 의원에게 제명이나 사퇴를 촉구했던 것인데 역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말 그대로 시의원의 직을 이용해서 영업을 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던 것이고요. 제명이나 사퇴를 촉구한 이창선 의원 같은 경우는 삼선 의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유한국당 소속에. 네.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좀 재미있는 게 삼선 의원으로서 초선 의원에게 가르침을 못한 것에 대해 시민들께 죄송합니다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분 굉장히 선배 입장에서 후배를 잘 못 가르쳐서 죄송합니다, 대신 사과합니다 이런 뉘앙스 같은데 이게 과연 적절한 표현인가 저는 좀 이게 무슨 예전에 선후배 규율 잡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다선 의원 같은 시의원이라도 다선 의원 의회를 경험해본 사람이 좀 의정을 많이 알기 마련인데 어떻게 보면 선배 의원으로서 후배 의원에게 이런 부분은 좀 안 된다라는 걸 좀 미리 알려주지 못했다는 것 부분. 의원들의 선후배 이런 거랑은 전혀 저는 하등에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자질인 것 같고 근데 이창선 의원께서는 삼선은 그러니까 본인이 선배고 이런 얘기들을 하셨지만 이분도 과거에 2011년에 이준원 당시 공주시장 주민 소환을 위해서 이제 삭발 단식 농성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법상 보면요, 이게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의원도 선출직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들은 이런 소환 청구 대표자가 될 수 없고 이런 서명 활동 이런 것들을 참여할 수 없는 거거든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그렇게 세게 나갔다가 하루 만에 딱 꼬리를 내린 이런 전력도 있으시고요. 과거에 그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이 이제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횡령, 배임 이런 혐의로 구속된 일이 있었었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탄원을 위한 공주시민 서명운동,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서명운동 전문가인가 봐요. 김승현 회장이 이제 충남 공주 지역 경제 발전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특히 그 매년 열리는 백제문화제 행사 때 10억 원 상당의 불꽃쇼 이런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공주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줘서 석방을 해주면 좋겠다, 선처해달라, 뭐 이런 식의 서명운동도 했대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좀 제가 뭐 부끄럽네요. 삼선 의원도 아니고 초선 의원도 아니고 정치할 생각 하나도 없는 그냥 공주 시민은 아니지만 대전 시민이지만은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 보면 이런 분들이 삼선 의원으로서 초선을 제대로 못 가르쳐서 죄송하다라고 말하는 게 좀 저는 그것도 좀 재미있는 것 같고요. 근데 뭐 말대로 이제 임시회에서 공개적으로 어떤 동료 의원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했던 건데 뭐 문제제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뭐 자기가 삼선이니까 뭐 동료 의원을 좀 생각했으면 뭐 어떻게 보면은 의원실에서 만나서 이건 좀 문제가 되니까 그런 명함을 폐기해라 뭐 이런 식의 좀 조언도 할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제 박석순 의원 이제 논란이 된 박석순 의원은 이제 그 당일날 임시회에서 공개 사과를 했는데 이제 초선 의원으로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가정 경제에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소박한 심정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고요. 지금 사소한 실수라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깊이 깨달아 앞으로 좀 더욱 신중하겠다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박석순 의원 그 사과 해명도 저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요. 저 맨날 마음에 안 드는 얘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무슨 초선 의원으로 알지 못하는 소박한 심정 이런 말도 안 되는 해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 비례대표 할 정도면 사회생활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이실 텐데 집권 여당의 비례대표 아닙니까? 공천 받으려면은 웬만큼 사회생활에서는 쉽지 않은 거 다 알잖아요. 그런 분께서 그 공직에 선출직 공직에 들어갔는데 그 명함 뒤에다가 자기 집 거 쓴다? 그게 소박한 심정이다? 에이, 그거는 정서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요. 뭐 사소한 실수, 이게 사소한 실수라고 생각 안 들지만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뭐 어떻게 바라보면 어떻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냥 쿨하게 잘못했습니다. 그냥 제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남편 사업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그게 저의 욕심이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이러면 끝날 일을 갖다가 말도 되게 어렵게 하는 거예요. 소박한 심정, 뭐 소시민적인 생각, 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글쎄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 가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어떤 소박한 심정이라는 말씀을 조금 공감을 좀 하는데 그 이제 요즘에 명함을 많이 받다 보면 명함이 말처럼 자기의 어떤 직책을 알려주는 기능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후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명함 뒤편에 후원 계좌를 안내하는 심지어 대학교 교직원까지도 이제 대학교에서 발전기금 이런 거. 교직원들도 명함 뒷면에 후원금 모집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경우도 저는 봤고, 뭐 환경단체에서는 이제 회원으로 가입해달라는 뭐 이런 거는 좀 흔한 일이죠. 시민단체들이야 뭐, 네. 저는 제 명함에 아는 것입니다. 명함 드릴 때 청취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계좌번호 이런 거 없습니다. 너무 가난해갖고 그런 거 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건 있을 때 참. 이걸 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참. 그게 어떻게 보면 그분에게는 좀 어떻게 보면 잘 열심히 해야 될 업무이기도 할까? 그런 걸 후원을 모집하는 게 이 사람의 업무일까 싶은 생각도 들면서 안쓰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죠. 그래요. 뭐, 그런 계좌,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물건을 사는 입장이라면은 계좌번호 참고가 도움이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좀 역효과가 좀 있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비슷한 기사를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네. 대전시 중구의회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의회 파행이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요. 네. 이게 어떤 원인이 되었던 의장 선출 과정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징계를 최근에 결정을 했습니다. 의회 의장을 또 징계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죠. 많이 들어본 서명석 얘기인데. 중구의 의장과 네. 안선영 중구의 의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시당이 윤리심판원을 최근에 열어서 징계하는 결정을 한 건데요. 네. 먼저 서명석 중구의 의장에 대해서는 제명 조치를 내렸고요. 안선영 중구의 의원에 대해서는 당권 정지 1년을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중구에는 이제 민주당이 의장으로 추대키로 한 육상래 의원 대신 서명석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면서 이제 파행이 됐고, 또 안선영 의원은 의장 선거가 열린 본회의에 불참해 이 같은 논란을 야기한 책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이게 꼭 무슨 도플갱어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 그 7대 대전광역시 의회에서도 민주당 관련해가지고 그 당시에 의장, 그다음에 운영위원장 뭐 서로 합의한 거를 어겼다고 해가지고 의장이 제명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장이 그 당원권 정진가 뭐 이런 거를 받았었었죠. 네네. 똑같네요. 네, 그러니까 지역에서 지역 당이 같은 소속 당 의원을 제명하는 일이 대전시의회에도 있었었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시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당에서 결정한 사안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있었던 일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구의회에서도 뭐 제명 그리고 당권 정지 뭐 이 같은 결정이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또 이제 부관 참시가 아니냐라는 또 기사가 있었어요. 부관 참시. 예, 뭐 그런 기사가 나온 이유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앞서 설명처럼 중구의 서명석 의장에 대해서 제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을 이미 지난 1일 날 한 차례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명이란 중징계 처분을 이미 한 적 있었는데, 이때 열렸던 윤리심판원이 사실은 정족수 미달로 그 결정에 대한 효과가 사실은 없었던 것입니다. 네. 시당 윤리심판원이 전체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 2명이 중도 사퇴에 7명이 있었고, 이제 서명석 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결정할 때는 그 회의에는 3명이 참석하고 1명이 위임장을 제출한 상태에서 제명 결정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어떤 당원 당규상 윤리심판원 회의에 위임 규정이 없어서 여기서 내린 결정도 효력을 상실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시당 윤리심판원을 열어서 서명석 의장에 대한 제명을 다시 한번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제명을 내렸는데 그 제명을 내린 회의가 요건을 못 갖춰서 2번 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부관 그래서 어떻게 참시. 보면 부관 참시, 어떻게 보면 어떤 사형에 대한 2번 선고 뭐 이런 어떤 논란도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그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공감이 잘 안 가는 게, 누가 의장이 되고 이런 거 사실 큰 관심들 없잖아요. 그리고 대전시의회 같은 경우도 그때 뭐 당원권 정지당했던 분이 현재 의장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왜 의장 선거가 그들만의 리그로 이렇게 치러져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끼리 꼭 내정하고 투표는 요식행위로 하고, 이게 아주 그 위에서 못된 것만 배운 거 아닌가. 뭐 보통 정치인들, 국회의원들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장도 당내에서 서로 하겠다라고 하면 경선하잖아요, 공개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렇게 밀실 안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합의하고 이렇게 위에서 지시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서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충돌해서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당들의 성격하고 그 소속 정치인들하고 서로 옷이 맞지 않아 보이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그 당선 가능성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합집산을 하고, 정당은 그 정당 소속이지만 그 살아온 이력이나 행동하는 걸 보면은 그 정당과 너무 맞지 않는 그런 정치인들이 우리 지역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몇 명은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아니, 지금 많이 피디님 있어서, 말씀을 들으면서 뭐 그런 거잖아요. 뭐 여기서도 중구 의회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자체 투표를 통해서 결정해서 의장을 선출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 중구 주민들의 대표들이 선택을 한 건데, 이게 시당에서 징계할 사안이 되는 걸까? 저도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해당 행위가 먼저란 얘기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 뭐 논리를 따지자면은, 그 제가 사실 그 지난 수요일에 KBS에서 방송했던 정 PD의 100대 0은 없다. 네. 오늘 저희 방송에서는 재편집에서 올라가는데 주제가 네. 그거였어요. 정당 정치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뜻, 그 민심하고 배치됐을 때는 무엇이 우선돼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여기서처럼 중구의 의장 선출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당에서 선정한 후보가 의장이 되도록 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서 이제 징계가 된 거고. 네, 사실 그게 마냥 맞는 일일까 싶은 생각도 있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과연 정당 정치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데 민심은 천심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당 정치와 민심이 서로 충돌했을 때는 무엇이 우선되어야 되는가? 당연히 민심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방의회 의원들, 뭐 국회의원들도 포함이고요. 보면은 아무래도 민심보다는 민심을 핑계로 한 당심, 당권 이런 데 더 중점을 두고 행동들을 하지 않는가, 줄을 서고. 심각하게 좀 그거는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해요. 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그런 거죠. 이제 의원들이 자기의 가치관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의장 선출할 때 뭐 이런 건데, 뭐 가령 이제 누구를 의장을 뽑아주고 타당 후보를 뭐 상임위원장으로 만들어주고 뭐 이런 거래가 상대당과의 거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시당에서는 어떤 징계를 했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의 그 언론들의 기사나 보도 행태를 보면은 지금 임강환 기자님하고 저하고 나눴던 대화식의 기사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현상 정도만 얘기를 하고 계시지. 그러니까 임병환 기자님이 굉장히 훌륭한 기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런 건 기사보다는 이제 칼럼으로 쓸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뭐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시죠. 네. 네, 이제 대전에서 이제 야구의 붐이 좀 올해 본격적으로 불었는데요. 이거 발맞춰서 이제 대전시는 한화 이글스파크, 한국에 있는 야구장 중에 가장 오래됐다고 하는데, 이 야구장의 신축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야구장을 신축할 때 지금 현재 한밭종합운동장 안에 야구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밭종합운동장을 이전하고 철거한 뒤에 그 야구장을 짓는 구상이, 사업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밭종합운동장을 지금 철거하고 그 안에 야구장을 짓고 기존에 있던 한밭종합운동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이런 사업을 할 때 한 기본적으로 한 4천억 정도가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야구장을 하나를 위해서 이런 사업에 4천억을 사용하는 게 과연 좀 정당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건데요. 근데 이제 허태정 시장이 이제 야구장 신설은 이제 공약으로, 대전시장 선거에서 공약으로 나왔던 건데, 야구장을 넘어서 문화, 예술, 공연, 쇼핑 등이 어우러진 스포츠 복합 공간을 만들겠다는 목표인 거고요.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인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야구장 신축 사업비만 따지면 공사비와 설계비를 포함해서 한 1,360억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부대 비용이 필요한 한밭종합운동장의 신축과 이전, 여기에 큰 비용이 들게 되는 거죠. 이 기사는 그 기자님이 이제 지정해주신 기사가 그 저희 방송에도 패널로 활동하고 있는 대전일보 강은성 기자 기사고요. 네. 예,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한데 나중에 보복을 당할까봐. 이제 지금 대전시가 그 계획하고 있는 게 현재 아까 말씀하신 그 예전 충무체육관 자리, 거기에 있는 축구장을 없애고 축구장 자리에 야구장을 새로 짓고 축구장을 다른 곳에 새로 짓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그 축구장이 그렇죠. 축구장이 거의 축구 전용구장은 아니고, 네네, 육상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국체전 같은 거 할 수 있는 주경기장을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저는 좀 야구장 신축 이런 기사는 일단은 야구장을 신축한다라는 걸 전제로 쓴 기사 같아요. 근데 사실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야구장을 신축하는 게 과연 최선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기자님도 돈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를 지적하셨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론화 과정이 좀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4대강 사업 관련한 것도 공약이라고 했고 한반도 대우나 밀어붙이다가 결국은 이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광주도 챔피언스 필드라고 야구장을 새로 지었는데 1,000억 정도가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대구도 라이언스 파크라고 해서 새로 지었는데 그건 1,600억 정도 들었다고 해요. 대전은 그 서너 배 예산이 드는 것도 선뜻 이해가 확 가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뭐 새로 짓고 또 뭐 있는 걸 또 옮기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럴 돈이 과연 있는가. 제가 지난번에 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 인터뷰를 할 때 대전시가 1년에 다 사용 못하고 남는 예산들이 1, 2천억 정도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데 그런 재원을 좀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주셨는데 만약에 그런 돈이 있더라 하면 대전에 돈 들어갈 곳이 어디 한두 군데입니까? 지금 뭐 무상급식도 전국 꼴찌 수준이었고요. 그렇죠? 복지는 정말 꼴찌 수준이고 인구 감소 이 기사 보면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인근 도시들 근처에 지어서 유입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도 있던 것 같던데 인구 감소 원인이 이렇게 놀 곳이 없기 때문에 대전을 떠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출산율은 계속 줄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떠나고 아기를 많이 안 낳고 이런 이유가 육아, 보육, 취업 어렵죠. 경제적 양극화, 그러니까 해결해야 될 일들이 정말 산적한데 멀쩡한 야구장 없애고 뭐 아니면 멀쩡한 야구장 두고 새로 짓는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기사가 좀 그러니까 신설을 전제로 얘기하는 게 저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미 지금 이거 사업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일단은 저기저 연구 용역만 준 거죠. 네, 지금 추경에서 2억을 확보해서 지금 용역, 그러니까 뭐 신축 형태라든지 위치라든지 뭐 필요한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용역을 지금 실시를 했으니까 일단 시작을 한 거고 뭐 말 그대로 총 예산의 2억이라는 건 사실은 큰 돈은 아닌데. 아니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기자님. 그 연구 용역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가서 조사해 갖고 보고서 내는 거잖아요. 물론 그 일을 그렇죠. 폄훼할 생각은 없지만은 2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이거 얼마 기간 동안 연구 용역에 사람들이 몇 명이 매달려서 조사할 것 같아요? 그거 따져보면 이 돈 되게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목표는 2024년까지 완공을 한다는 건데, 저는 이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게 가장 또 큰 목적이기도 하거든요. 야구장 신축이. 근데 이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이러한 큰 예산을 들인 SOC 산업. 여기서 이제 예전에 이제 은흥정이 거리에서 설치됐던 스카이로드를 생각하게 되죠. 그때 어떤 그런 큰 예산을 들여서 은흥정이 거리에 LED를 통한 어떤 영상을 볼 수 있는 장치, 시설을 했을 때 큰 인구가 유입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현실을 좀 그렇지 못한 게 지금이어서 이것도 어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어떤 이러한 큰 사업이 어떤 효과를 확답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궁금증이죠. 돈도 없어요. 그리고 돈 마련하는 것도 막 쉽지가 않고 예를 들어서 광주나 대구도 뭐 그 연고 구단 그 기업이 한 30% 정도 돈을 냈다고 하는데 그게 1,000억일 때 혹은 1,600억일 때 30%인 거지. 만약에 이 3,000억 뭐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래서 얼마 전에 한화 그 구단 그 대표이사 같은 경우도 일률적으로 30% 이런 조항이 없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극장이나 쇼핑센터가 없어서 사람들이 안 가는 게 아니라 쓸 돈이 없어서 안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도심에 이런 거, 그러니까 원도심 활성화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극장이라든지 뭐 쇼핑센터, 야구장을 지어놓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몰린다? 그거 너무 좀 순진한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근데 저는, 동PD님 야구를 또 많이 아시고 좋아하셔서 되게 야구 팬으로서는 되게 반가운 소식 아니에요? 저는 야구 팬 굉장히 광팬이니까 야구 팬 입장에서는 정말 야구장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한박구장도 되게 좋아요. 네,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생명 이글스파크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선수들 라카룸이라든지 아니면 관중석의 이제 일반석이 8,000원인데 불만인 게 이렇게 컵이라도 꽂을 수 있는 그런 컵홀더라도 있으면 좋겠거든요. 치맥을 보통 먹으러 가니까. 그러니까 탁자석 같은 경우는 상관없지만은 그런 것들 아니면 화장실 관련된 것들 그 리노베이션 같은 걸 조금 하면은 훨씬 더 좋은 구장이 될 것 같거든요. 돈 그렇게 많이 안 쓰고도. 그러니까 참고로 대전 그 야구장의 그라운드 사정이 있죠. 마운드 흙이라든지 내야 흙, 잔디, 펜스 이런 것들은요. 대한민국 야구장 중에 가장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뭐 또 이런 얘기하면은 싫어하실 분들 있지만 누누이 강조하는데 미국의 그 보스턴 레드삭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팀입니다. 네, 전통이 있는
그 팀의 구장이 페네이 파크라는 곳인데요. 거기는 1912년도에 지어진 거예요. 미국의 최고의 명물 구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시카고 컵스라는 또 유명한 팀이 있죠. 그 홈구장이 리글리 필드라고 해가지고 넝쿨 막 있는 그런 유명한 구장이에요. 거긴 1914년도에 지은 겁니다. 대전 야구장은 1964년도가 지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됐다는 게 사실은 전통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관중석 그 숫자가 너무 적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대전 지금 야구장이 증축해가지고 12,000석인가 그렇잖아요. 13,000석 정도. 예. 매진될 때가요. 홈 경기 하는 것 중에 매진될 때가요. 절반도 안 돼요. 사실. 그리고 올해같이 인기가 좋을 때 그런 거죠. 그리고 김성근 감독 광풍 있었을 때 조금 그랬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장사 잘 된다고 식당이 막 확장했다가 나중에 비수기 때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거 다 시민 세금인데. 대전 월드컵 경기장 한번 보십시오. 아이고, 야구 얘기만 나오면은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네. 네, 제 일부러 좀 얘기를 해봤어요. 제가 낚인 거 같네요. 알겠습니다. 저 야구 사랑합니다. 청취자분들 혹시 오해는 마시고요. 네, 근데 대전이 워낙 산적해 있는 게 많으니까, 그리고 힘든 분들 너무 많으시잖아요, 지금. 네, 저도 그렇죠. 마찬가지로 힘들고, 좀 돈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 돈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될지를 같이 한번 머리 맞대는 게 이렇게 뭐 번지르만 하나 짓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이런 얘기를 드렸네요. 네, 기자님 오늘 제가 너무 야구 때문에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바랬던 거예요. 아이고, 낚인 것 같아. 네, 오늘 소식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대충뉴스의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였습니다. 오늘 아이뉴스 3부에서는 우리 지역의 언론에 대해 이야기하는 언론뚱땅이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대전 MBC가 또 시끄럽다고 하네요. 네, 잠시 뒤에 그 속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시죠. 3부에서 뵙겠습니다.